선행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수학과 달리 과학은 선행이 심화학습이 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해서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같이 갖고 같이 형성해 가면서 이게 전체 이해가 되는 심화학습이 돼야지 그냥 나 이 책을 끝내 버렸다. 그 얘기는 그냥 책을 무거운 책 갖고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다 자랑하고 한번 봤다라고 어디다 자랑하고 다니기 위해서 끝낸 거지 예. 본인에게 전혀 남지 않는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입니다. 오늘은 이공계를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말 궁금해할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올림피아드에 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나눠주실 전문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 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치동과 목동에 있는 미래영재학원 원장을 맡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설립한 지는 20년이 됐고, 그다음에 강의한 지는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 영재학교 과학고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물리를 강의하고 있는 이성지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올림피아드 하면 선입견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올림피아드는 어떤 영역이 있고 예.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과목 과학으로 얘기하면 과목마다 다 물리, 화학, 생물, 뭐 지구학까지 다 있긴 했는데요. 요즘은 생물이나 지구학은 그렇게 많이들 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은 떨어진 것 같고요. 주로 물리랑 화학에 집중해서 시험을 보고 응시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올림피아드 대회라는 게 사실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회였고 원래는 고등학생들에게서 물리나 화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국제대회, 국제올림피아드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출전을 시켜서 그 다음에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가 올림피아드 대회였고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대회 나가면 거의 뭐 금메달을 많이 휩쓸거든요. 그러니까 5명, 물리 같은 경우에 5명 국가대표를 선발하면은 보통 4명, 5명이 금메달을 따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상위권 입상들을 하고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는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대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만 하는 대회가 아니라 중학생까지 이걸 저변을 확대하자.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게 2003년, 4년쯤에 중학생 대회를 중등부가요? 중등부 대회를 처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이 중등부 대회가 그냥 대회가 아니라 입시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과학고를 진학할 때 가산점을 주고 특별 전형 대상이 되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이 엄청 많이 몰려서 네.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았고요. 당시에는 한 화학대회나 물리대회 같은 경우에는 응시 인원이 한 3,000명, 4,000명씩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항상 정부 정책이 그렇지만 이게 뭐 사교육 과열을 일으킨다. 너무 과열돼 있다. 이러면서 입시와의 관련을 끊어버렸죠. 처음엔 이제 가산점 반영만 안 된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과학고 전형이나 영재학교 전형 중에 1차 전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서류 전형인데 네. 서류 전형에서 이런 얘기들을 스펙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소위요. 예. 그래서 그걸로도 가산점 혹시 들어갈까봐 학생 기록부에 이 수상 실적을 적어 놓으면 오히려 감점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입시와의 관련은 정책적으로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열기가 좀 빠지고 학생들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진학을 하려면 수학과학 공부를 좀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있으면 훨씬 더 긴장을 하고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볼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학부모님들도 하고 학생들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들 신청을 해서 많이들 응시를 하고 있는데 올림피아드를 주로 어떤 친구들이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노리는 친구들이 선행학습이나 좀 심화학습을 하는 수단으로 올림피아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재원 교육이나 영재원에서 학습받은 것들도 전혀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에 반영이 안 돼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청 영재원부터 다들 거기 가려고 이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좀 잘하는 학생도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는 건가요? 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요. 네. 그런 혜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학교 3학년 봄에
지금 영재학교 입시가 개편된다고 하지만 개편되기 전 올해까지 보면은 5월 달에 전형이 있거든요. 그럼 3학년 중3 봄에 있을 전형을 위해서 긴장감을 갖고 계속 학습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중간에 하나의 응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몇 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고 몇 학년 때 응시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과 좀 다른데요. 예. 수학은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되고 자기 응용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4학년 정도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온 친구들과 뒤늦게 뛰어든 친구들하고는 이 격차가 잘 줄어들질 않아요. 네. 뭐 정부 당국에서 선행학습 필요 없다, 일찍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게 사교육 과외를 일으킨다고 얘기하지만은 거기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격차를 뭐 안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교과학습부터 시작을 해서 심화학습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학 이론을 배우고 해야 하는 건데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일찍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제 생각에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6학년. 해서 5학년 정도까지는 중학교 선행이 좀 돼 있어야 하고요. 이게 좀 상당히 심하든 일반 물리적 물리로 얘기하면 일반 물리, 화학으로 얘기해도 일반 화학 정도를 학습을 해서 그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이라고 하면 거의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이거든요. 대학교 수준이죠. 네, 대학교 수준의 대학교 초급 수준의 내용들을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 교과 과정이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쌓고 그리고 그다음 대학 초급 과정까지를 응용을 하고 또 응용 연습을 하고 해야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자기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역으로 추정해 본다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아마 중학 교과 과정을 해서 5학년에서 6학년 초반의 교과 과정을 끝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순차적으로 준비해서 가면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면 좀 좋은 입상 결과를 물리랑 화학 위주로 예. 구체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나오고 예. 어느 정도 시간에 그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나 출제 유형이라든지. 물리나 화학 모두 객관식으로 봐요. 네. 일단은 처음에 물리는 처음 중등부대가 실시했을 때는 주관식으로 했었는데 응시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채점을 하고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도 중등부대를 두 번째 대회부터 화학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객관식으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OMR 카드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보는데요. 그렇다고 객관식이라고 쉬운 문제들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오답 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으면 1점이 가산점인데 네. 오지선당이거든요. 틀리면 0.25점을 감점을 해요. 그러면 찍으면 안 되겠네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 쓰면은 빵점이에요. 근데 오답을 하면 0.25점이 돼서 기대값을 0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나중에 뭐 마이너스 성적을 받았다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쉽지 성적, 않은? 예, 마이너스 성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이제 올림피아드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영재고 입시도 사실은 지필 시험을 이제 없앤다고 하지만 지필 시험을 보거든요, 물리랑 아직까지 화학을. 있죠. 예. 근데 그 지필 시험과 난이도가 높아도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유형이 뭐냐면 그 과학고나 영재학교 입학 시험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의 모든 내용들이 물리화학의 기본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중학교 과정에서 모두 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만 가르치기 때문에 영역이 있거든요. 물리화학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그러면 영재고 입시는 여기에 관련된 중학교 교과 과정에 다룬 내용들을 난이도 있게 심화해서 확장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를 하는데 올림피아드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게 올림피아드 학회에서 출제하는 거고 학회 구성원들은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중학교 때 뭘 배우는지 몰라요. 그렇겠네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쉽게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물리 문제를 본인들이 아는 선에서 쉽게 내면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루는 분야가 워낙 넓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상대성 이론, 물리에서 얘기하면 상대성 이론은 빠졌는데 상대성 이론까지도 출제가 됐었고요. 다루나요? 네.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심화학습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학습을 언뜻 선행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 굉장히 그래서 올림피아드 하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갖는 게 초등학생이 대학교 교재를 예. 풀고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그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아니요, 좀 달라요. 아, 달라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선행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수학과 달리 과학은 선행이 심화학습이 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러려면 제대로 해서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같이 갖고 같이 형성해 가면서 이게 전체 이해가 되는 심화학습이 돼야지 그냥 나 이 책을 끝내 버렸다. 그 얘기는 그냥 책을 무거운 책 갖고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다 자랑하고 한번 봤다라고 어디다 자랑하고 다니기 위해서 끝낸 거지 예. 본인에게 전혀 남지 않는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와서 시험을 보면 하나도 몰라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끝내지 않았는데 본인은 끝냈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시 학습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요. 저는 이게 아주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선행을 하려면 적절하게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선행을 하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정도의 한 은상 정도까지 현실적인 목표를 두고 노릴 수 있도록 하고 또 1년을 응용학습을 차분하게 하고 정확하게 한 다음에 중3 때 금상이나 최우수상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예. 단계를 높여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예. 잘 키워서 차근차근 자기를 다져나가는 학습이 아니면 이 학생들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진학을 해서도 네. 그 비어있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어, 그리고 학교에 진학해서도. 예, 진학해서도요.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들을 자기가 어디가 비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메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끝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학습을 한다는 것에 되게 지겨워하고 학습 동기가 확실히 저하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선행 학습들은 일찍 끝냈다고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것들은 예,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학습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짜서 학생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게 입시나 아니면 대회에 맞게 조절을 해서 정확히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학교 교과 과정의 학습만 해도 충분하게 치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항상 그렇게 내야 한다라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 시험은 절대 그렇진 않아요. 이 시험은 대학 교수님들이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뭘 배우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수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학원을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테니까 예. 어머님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라든지 예. 선입견 중에 이건 아닌데 어머님들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학원 선택했을 때 좀 팁을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너무 조급하게 가고 일찍 끝낼 수 있다는 학원은 별로 안 믿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의 단계가 있고 사실 우리만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금상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정도면 믿을만 하고요. 그 대충적으로 전체 경향을 봐야 되는데 그 경향 안에 조금 더 뛰어날 수 있고 조금 더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향으로 보면 한 중학교 2학년 때 금상 정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학원이 믿을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앞서가서 우리가 빨리 끝내주겠다라는 데는 별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험이 없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럼 어머님들은 그 생각이 빨리 마케팅에 속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맞죠. 중간에 억지로 부모는 막 시키는데 네.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허덕허덕하는 애들은 결국은 해도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이 학습 시간도 감당이 되고 과제도 해오고 이런 학생들이 결국은 나중에 봐도 잘해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생각들을 좀 어머님들이 등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